예, 검찰이 어젯밤 긴급 체포한 최순실 씨를 내일 구속하기로 하고 안종범 전 수석도 피의자 신분으로 내일 오후 소환하기로 했습니다. 네, 관련 얘기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동우 YTN 보도국 부국장 그리고 김광삼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최순실 씨 어제 오후 3시에 검찰청사에 이제 모습을 드러냈고 오늘 이틀째 조사를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뭐 조사 관련해서 좀 새로 나온 내용들이 있습니까? 대부분 이제 범죄 사실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예. 뭐 새로운 것은 뭐 조사가 끝나봐야 할 것 같고요. 대부분 부인하고 있습니다. 예. 어제 저녁 11시 한 57분 경에 검찰에서 긴급 체포를 했죠. 예, 네. 자정 다 돼갖고 긴급 체포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 11시 57분에 긴급 체포할 수 있었는데 왜 공항 입국할 때 긴급 체포를 하지 않았느냐 이제 그런 네. 의구심이 들 수 있다고 그렇습니다. 봅니다. 예. 그런데 이제 검찰도 제가 볼 때는 생각보다 최순실 씨가 빨리 입국을 해서 이제 수사를 좀 준비를 안 됐던 것 같아요. 특히 지난번 토요일, 일요일을 계기로 해서 계속 수사가 속도로 됐지 않습니까? 예. 압수수색이랄지 관계자들 불러서 조사를 했는데 그게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최순실 씨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원래 검찰의 계획은 제가 어제 뭐 이 자리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일단 충분히 조사를 한 다음에 조사가 끝나면 바로 긴급 체포를 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할 그런 계획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런데 조사를 쭉 하는데 다 부인을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11시 57분 정도 돼서 이제 12시 넘게 하잖아요. 그러면 밤을 새면서 조사하려면 피의자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예. 그런데 최순실 씨가 나 밤샘 조사 받지 않겠다. 몸도 안 좋고 그러니까. 네. 그러면 바로 거기에서 내보낼 수밖에 없어요. 법적으로는. 어. 그래서 아마 그 자리에서 바로 긴급 체포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검찰이 이제 수사의 시간이 굉장히 쫓기는 그런 신세가 됐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긴급 체포한 어제의 거의 자정 무렵부터 48시간밖에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예. 48시간 내에 어쨌든 간에 긴급 체포 범죄 사실 됐던 거기에 적시되지 않는 다른 범죄 사실에 대해서라도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 아주 다급한 상황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일단 내일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라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는데 여기에는 차질이 없을까요? 아마 차질은 없겠죠. 왜냐하면 네. 긴급 체포해놓고 만약에 영장이 청구 안 되면 48시간이 지나면 네. 바로 석방을 해야 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어떤 방법을 강구하더라도 전혀 최순실 씨가 들어오기 전에 수사가 좀 준비가 안 됐다 하더라도 어떤 방식으로든지 범죄 사실을 찾아내고 거기에 맞는 증거를 수사하면서 확보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 최순실 씨가 받는 의혹은 크게 보면 이제 세 가지 아니겠습니까? 뭐 국정농단 의혹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재단 설립과 이제 모금 관련된 게 있고 이화여대 뭐 이런 부분이 네네네. 있는데 지금 우선 저 수사 초반인데 네네. 그리고 지금 그 긴급 체포를 했던 그 배경은 주로 이제 재단 설립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뭐 봐야 그렇게 되는 겁니까? 추측하고 있죠. 검찰에서 아직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 그런데 연설문을 입수한다거나 하지 외교상 군사 기밀 같은 거 입수하는 이제 그거에 것은 약간 수사가 뒤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고요. 예. 처음에 문제가 된 것도 K 스포츠 재단하고 미리 재단에 관한 것이 처음에 문제가 됐고 예. 그 재단과 관련해서 또 자금 유용 문제가 불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제일 많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 긴급 체포도 아마 그 부분에 대한 범죄 사실로 긴급 체포가 됐을 것이고 지금 아직 뭐 연설문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마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서 전차 분석을 하고 있는 것을 보이고요. 일단 가장 먼저 최순실 씨에 대한 신병 확보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예. 그렇다면 가장 분명하고 정확한 그런 범죄 사실을 집중을 해서 예. 조사를 한 다음에 구속하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영상 녹화실에서 조사를 하면서 그 부분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예. 재단 관련된 의혹을 먼저 조사하고 있다는 부분 중에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내일 안종범 전 수석도 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도 또 연결이 돼 있다고 그렇죠. 봐야 이제 되겠죠? 최순실 씨 다음에는 뭐 그다음에 안종범 전 수석이 될 거라고 예.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호성 전 부속 비서관, 예. 그다음에 김종 차관, 아마 김종 전 차관 이런 예. 식으로 아마 순서대로 갈 가능성이 크고요. 예. 지금 최순실 씨에 대해서는 양 재단에 관한 설립 과정 운영 그리고 돈의 쓰임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단 설립과 운영에 관해서 안종범 경제수석 전 정책조정수석이 핵심적으로 관여했다는 증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네. 또 이승철 정경련 부회장도 말을 바꿨어요. 이전과 달리. 그전에는 자발적이라는 식으로 얘기했다가 안종범 정책수석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제의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K스포츠재단의 사무총장인 정현식 그분 같은 경우에도 안종범 경제수석하고 관련이 있다는 일이 계속 하고 있고 예. 또 WK와 관련해서 WK의
사장 대표를 지냈던 조모 씨가 안종범 경제수석의 제의에 의해서 내가 더블유K 대표가 됐다 이런 예. 식으로 계속 진술하고 있기 때문에 예. 가장 최순실 다음에 가장 핵심, 특히 권력의 핵심은 안종범 전 조정수석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예. 그러면 안종범 정책조정수석이 누구의 지시를 받아서 했느냐? 예. 이제 그 다음 단계 수사가 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이동호 국장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계속 그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예. 오늘 뭐 문화일보에서 예. 뭐 창간 관련해서 좀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네. 거기도 보면 뭐 저 지난주 같은 경우 박 대통령 지지율이 한 14%까지 떨어졌었는데 예. 문화일보 여론조사를 보니까 13%대까지 떨어졌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뭐 대통령 지지율이 뭐 그 취임 이후 역대 최저를 지금 좀 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청와대와 그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뭐 지금 뭔가 수습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네. 지금 뭐 쉽사리 그 수습책을 마련하는 게 뭐 간단치 않은 상황인 거죠. 그런 맥락에서 오늘 대선 잠룡들이 긴급 회동한 겁니까? 조금 전에 뭐 결과 예, 브리핑도 그렇습니다. 조금 했어요. 예, 오후 3시부터 예. 1시간 정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김무성 전 대표를 비롯해서 예. 오세훈 전 서울시장하고 남경필 경기지사 그리고 원희룡 제주시장, 네. 제주지사, 제주지사. 예. 그리고 김문수 전 김문수. 경기지사 이렇게 5명이 회동을 했는데 예. 뭐 사실 뚜렷한 결론은 내질 못했고요. 그러게요. 예. 우선 기본적으로는 그 새누리당이 재창당 수준을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 지도부가 사퇴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예. 그리고 뭐 현 사태에 대해서 엄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고개를 숙여서 사과드린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앞으로 이제 이 사람들이 자주 만나서 위기 극복을 위해서 의견을 수렴하겠다 이런 3가지를 얘기를 했다는 건데요. 예.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 오늘 뭐 특검이나 아니면 거국내각 구성 관련해서도 뭐 논의가 있었느냐 했더니만 그런 얘기는 전혀 하지 않았다. 네. 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유승민 그 전 원내대표가 참석하지 않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된 거냐 했으면 그걸 뭐 여기서 얘기하기는 좀 곤란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네. 어쨌든 유승민 전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뭐 하여튼 오늘 모이는 사람들과 본인은 좀 결이 좀 다르다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승민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어쨌든 뭐 개혁적 보수를 주장하는 뭐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좀 더 좀 다른 길을 가겠다. 뭐 아마 그런 입장인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앞으로 이제 어쨌든 이 새누리당 내 그 비박계 잠룡들이 오늘 모였습니다만 이 외에도 오늘 뭐 새누리당 내 이제 비박계 3선 이상 의원들도 모임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뭐 새누리당 내 뭐 한 그 소장파들 한 21명 정도가 모였거든요. 네. 뭐 이름이 뭐 그 최순실 그 사태 진상 규명과 국정 정상화를 위한 새누리당 모임 해가지고 뭐 그런 진정모라 가지고 뭐 있는데요. 그런 모임에서도 이런 어떤 그 현 지도부 체제, 현 지도부의 그 해체 그리고 거국내각 구성 뭐 이런 거를 지금 계속 주장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현 그 이정현 지도부는 여러 가지 이제 사면 초과에 지금 몰려 있는 상황인데 예. 그러나 어쨌든 그 새누리당 내 지금 다수는 어쨌든 친박계가 차지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친박계는 아직 현 상황에서는 물러날 생각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뭐 일단 전국 상황도 뭐 그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이런 내용이 이제 상당한 것 같은데, 근데 지금 또 눈길을 끄는 것이 오늘 그 조윤선 장관이 문체부 장관이 국회 교문위 예산안 심의에 나와서 최순실을 본 적도 없다라고 얘기를 한 부분이 지금 또 이제 알려지고 있거든요. 뭐 이 최순실 씨와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 지근거리에서 모셨던 그 조윤선 장관인데 최순실 씨를 전혀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도 들거든요. 글쎄 일단 뭐 그 의구심은 들긴 합니다만 예. 뭐 조윤선 장관은 뭐 본 적이 없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예. 있고요.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이 그 문화체육관광부가 이제 제일 그 최순실 그리고 뭐 차은택 관련된 예산이 다 이쪽에 이제 배정돼 있는 예. 상태 아니겠습니까? 가장 많은 의혹을 받고 있는 그렇습니다. 부분이죠. 이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꼬리 자르기에 나섰다 이렇게 네.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차은택 씨가 추천했던 그 송성각이라고 그 콘텐츠 진흥원장 예. 뭐 사표 제출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최순실 씨와 관련된 뭐 각종 예산이라든지 사업 이런 거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게 네. 이제 조윤선 장관의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입장에서 최순실 씨와 관련된 각종 의혹을 다 규명함과 동시에 그와 관련된 사업이라든지 사업도 접기로 뭐 그런 한 거죠? 부분은 이제 예. 전면 다 취소 내지는 이제 왜냐하면 뭐 지금 여야가 공이 다 그와 관련된 예산은 뭐 전액 다 삭감하겠다는 그런 네네.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사업을 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한다 그래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고 그러니까 문화체육관광부 입장에서도 뭐 그런 부분은 확실하게 이제 입장 정리를 하면서 최순실 씨와 이제 거리두기에 나섰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
자, 차은택 감독과의 친분으로 이른바 이제 늘품 체조를 기획했다는 헬스 트레이너 정아름 씨가 조금 전에 YTN에 출연해서 자기가 뭐 한 게 아니다. 뭐 저 차은택하고는 뭐 자기는 관련이 없다. 이제 차은택 씨가 다 한 거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네. 사실 이제 최순실 씨와 차은택 관계를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데요. 예. 근데 문화체육부가 사실은 최순실 씨를 장악하려고 하는 가장 핵심적인 정부의 부서였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그걸 차은택 씨를 통해서 장악하려는 그런 의도가 굉장히 보여요. 그래서 늘품 체조 같은 정아름 씨의 어떤 그런 부분은요. 어떻게 보면 차은택 씨가 관여한 부분 중에서 아주 작은 부분이긴 하지만 예. 이 정도까지 차은택이 이 자잘한 것까지 다 관여를 했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증빙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사실 늘품 체조라는 것은 코리아 체조라고 해서 정부에서 돈을 들여서 2년에 걸쳐서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국민 체조로 이제 발표만 하면 되는 그런 시기에 갑자기 늘품 체조가 등장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미스 코리아 출신 정아름 씨가 거기에서 시연을 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아주 몇만 원 되는 추리닝을 입고 거기서 또 운동복을 시연을 입고. 하고 예. 그럽니다. 굉장히 우스운 거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정아름 씨가 인터뷰를 했지만 자기는 사실 그 내막을 전혀 모르고 있고 단지 차은택 씨가 제안을 해서 그 만들어준 게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래 그것뿐만 아니라 정아름 씨한테 만약 누가 물어보면 정아름 씨가 주도적으로 해서 이걸 만든 것이라고 얘기를 하라고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 정도로 이게 아마 국가예산이 홍보 비용 그런 걸 합해서 한 3억 6천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돈이 어디로 갔냐면 차은택 씨가 설립한 유령 회사 엠빅스 에디트로 들어갔어요. 그런 걸 보면은 이런 뭐 몇 억짜리 아니면 몇십억짜리 몇백억짜리 그런 것까지 다 개입을 해서 어떻게 보면 이권 개입을 한 걸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상징적 의미에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한 부분이다 봅니다. 예. 이제 차은택 씨가 만약 들어오면 지금 긴급 중국에 있는 걸로 중국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전해지고 있죠. 있죠. 긴급 예. 체포를 할 수 있느냐는 건데 아직 검찰에 이렇게 뭐 수사가 완벽하게 돼 있지는 않을 것이라 보지만 예. 예. 일단 검찰 자체는 최순실 씨의 학습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차은택 씨가 들어왔는데 또 최순실 씨처럼 공안에서 긴급 체포하지 않으면 또 굉장한 비난과 수사에 있어서 어떤 진정성을 의심받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차은택 씨 부분도 수사팀에서 수사를 해서 어떤 증거를 확보를 한 다음에 입국했을 때 바로 긴급 체포를 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예. 예. 자, 지금 뭐 최순실 씨뿐만이 아니라 최 씨 뭐 일가라는 이제 표현이 많이 이제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언니도 등장하고요. 언니의 뭐 딸도 차은택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언니의 딸 장시호 씨가 뭐 소개한 걸로 지금 뭐 또 알려지고 있는데 이 최 씨 일가와 이제 뭐 대통령과의 어떤 관계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떤 그 돈독했던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더불어민주당의 안민석 의원이 이제 그런 주장을 했는데요. 예. 그 지금 말씀하시는 그 장시호 씨 원래 전 이름은 이제 장유진이었죠. 예. 장유 37살 그 여성인데 뭐 시호라는 이름은 이제 일본 그 모델 그 추성훈 씨의 부인 야노시오를 좋아해서 예. 이름을 뭐 장시호로 개명을 했다는 했다는, 건데요. 예. 그 장시호 씨의 그 결혼식 그리고 장시호 씨 오빠의 결혼식에도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안민석 의원이 이제 그럴 정도로 어쨌든 그 이 장시호 씨 가문, 그러니까 장시호 씨 어머니 이제 최순득 씨가 이제 최순실 씨의 그 친언니인 거죠. 그 가문하고 굉장히 이제 박근혜 대통령과 친분이 두터웠다.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뭐 일각에서는 그 2006년에 박근혜 대통령이 커터칼 테러 사건을 당했을 때 이 최순득 씨의 그 집에서 요양을 했다는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럴 만큼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뭐 상당히 좀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고 그럴 때 그 최순득 씨 집에 가서 이제 요양을 할 정도라면 상당히 절친한 것이 아니냐. 뭐 예. 그런 지금 의혹을 이제 제기하고 있는 거죠. 예. 자, 그 김광산 변호사께 그 마지막 질문 하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최순실 파문 관련해서 야당에서는 특검 얘기를 이제 하기 시작했어요. 네네. 지금 검찰 조사 특별수사본부도 꾸려지고 이제 뭐 인원도 많이 좀 늘리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인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그렇겠죠. 지금 검찰에 대해서 아직은 믿지 못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 사실 이제 특검을 가는데도 굉장히 넘어야 산이 많다고 보고요. 예. 이게 특검을 해서 정말 밝혀질 수 있느냐 이제 의구심이 좀 드는데 정말 이 수사가 실체의 진실을 제일 발견할 수 있는 곳은 바로 검찰이에요.
근데 검찰이 정말 양심적으로 잘 수사를 하느냐 예. 그게 관건이거든요. 근데 제가 한번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예. 지금 검찰을 믿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병우 민정수석에 의해서 만들어진 검찰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고 한다면 검찰의 어떤 수사 진행 상황을 보고 이게 정말 의혹적이고 편파적이랄지 공정하지 못하고 어떤 정권을 위한 수사다고 생각이 된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검찰 수뇌부 인사가 하면 이게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돼요. 그러면 시간적 전략도 해결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까지 모아놓은 증거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일관성 있게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나 검찰이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지금 많이 이 얘기 도는 게 검찰의 수뇌부가 우병우 사단이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로 검찰의 기류를 변화하지 않고 이제까지 의혹이 있는 대로 수사를 계속 하고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야당이 여당이거든 같이 의견 조율을 해서 검찰의 수뇌부에 대해서 일단은 물갈이를 하고 우병우하고 관계가 없는 인사를 수사 팀장으로 하든지 아니면 예. 검찰 수뇌부를 만들어서 하면 이건 가장 실체의 진실을 밝힐 수 있고 시간도 전략할 수 있죠. 시간 전략 의미는 국정을 정상할 수 있다는 시간이 그만큼 가까워진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야당이든 여당이든 좀 생각을 해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뭐 당장은 좀 수사를 좀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당장. 그렇죠. 약간의 기류 변화는 감지되고 있어요. 근데 예. 그 기류 변화가 정말로 진정한 의미인지 예. 아니면 어떤 피상적인 차원인지 예, 예. 그걸 좀 지금 유심히 보고 있죠. 네. 예, 예. 김광삼 변호사, 이동호 YTN 보도국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